완전히 고압의 상태이고 1억도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고요. 우주의 초기 상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은 핵융합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세상을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 과학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책임연구원이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UST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고진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핵 그리고 원자력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송교입니다. 핵물리학, 그 중에서도 고에너지 실험 물리를 전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송미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 추연석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태양은 매 순간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죠. 바로 그 비밀은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이 충돌하면서 큰 핵으로 바뀔 때 막대한 에너지를 내뿜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이 그 태양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구상에 인공태양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태양, 핵융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무거운 핵이 쪼개져서 분열이 돼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듯이 이번에는 가벼운 핵이 반대로 융합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태양에서는 예를 들면 수소핵 4개가 여러 가지 중간에 반응을 거쳐가지고 커다란 하나의 헬륨 핵과 그리고 그 양전자라고 하는 포지트론이라고 하는 게 튀어나오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한 번의 핵융합 반응에서 25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횟수로 따지면 10의 38승회 1초당 그러한 핵융합 반응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1기가와트를 내는 원자력 발전소가 일십 백천만 해가지고 1핵개가 태양에서 원자력 발전소 1핵개가 지금 작동하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왜 우리가 이제 핵융합을 해야 되는지 이 교수님 혹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핵융합이랑 핵분열 모두 우리가 핵의 질량 일부가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그걸 활용하는 과정인데요. 사실 핵융합은 상용화만 된다면 핵분열보다 훨씬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 효율이 더 큽니다.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핵분열보다 같은 양의 원료가 있다고 했을 때 내뿜는 에너지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에너지 효율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료가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핵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처럼 이제 무겁고 희귀하고 우리가 정제해서 사용해야 하는 재료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소를 사용하는데, 수소는 우주에 가장 많이 있는 원소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구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수소를 거의 무한에 가깝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료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핵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들 수가 있어요. 핵 분열에서는 위험한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반면 핵융합에서는 그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전성, 연료를 이렇게 조금씩 주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폭발이나 핵 연료봉이 녹는다거나 이런 위험이 없습니다. 네. 태양에서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사실 태양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내부를 보면 이 중력이 작용하는 압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고압의 상태이고 온도도 한 1500만 도 정도 되는 고온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온 고압의 이제 극한의 환경에서는 수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플라즈마라는 상태가 돼요. 이제 플라즈마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원자 핵이랑 전자가 서로 떨어져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면 제4의 물질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플라즈마를 지구상에서 만들어야겠죠. 태양에서처럼 그런 고압을 우리가 가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온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플라즈마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태양 중심부가 1500만 도라고 했는데 우리는 1억 도 이상의 이제 플라즈마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플라즈마를 만들고 나면은 이런 특수한 물질 상태를 아무 용기에나 넣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또 장치를 개발을 해야 돼요. 토카막이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도넛 같은 장치에 강한 자기장을 걸어서 자기장의 힘으로 우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플라즈마가 둥둥 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가 이제 1억 도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벽에 닿는다고 하더라도 이 벽이 녹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플라즈마가 확 식어버려요. 안전한, 작고 희박한 태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핵융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주의 탄생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성교 박사님께서는 그 스위스 선이라든지 미국의 브룩헤븐 가속연구소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가 참여한 실험은 이제 핵융합보다도 더 근본적인 과정을 탐구하는 그런 실험인데요. 대형 가속기에서 우리가 핵을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을 시킨 후에 서로 충돌을 시키면 여기 안에 순식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정말 좁은 공간에 밀집이 되게 돼요. 핵이 깨질 뿐만 아니라 그 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까지 깨지면서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이제 쿼크랑 글루온이라는 가장 기본 입자거든요. 그런 입자들이 마치 플라즈마처럼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가 순간적으로 재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온도는 거의 5조도 정도로 굉장히 거의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고요.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우주의 초기 상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뱅을 실험실에서 재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쿼크와 글루온들이 결합을 해서 양성자가 되고 다른 이제 입자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연구를 하면은 우리가 빅뱅 이후에 우주가 어떻게 물질을 만들어가면서 지금의 구조까지 오게 됐는지 이런 흐름을 탐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핵을 부수는 걸 넘어서 이제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기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높은 단위의 숫자들이 많이 나오네요. 해라든지 조, 억은 여기서 별로 높은 단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먼 얘기가 될 테지만 이제 핵융합이 상용화되면 이게 핵 분열과 어떤 경쟁자 구도를 갖게 될까요? 이제 핵 분열을 전공하시는 분으로서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핵융합이 상용화된다면 핵융합이 당연히 대세가 되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핵융합이 이제 기저전력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SMR, 일체형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기저전력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선박을 움직인다거나 하는 그런 동력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당연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핵융합이 상용화됐다. 핵융합이 되면 이게 무한한 에너지가 정말 맞는지,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무한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미래로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만약에 이제 무한 에너지가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문제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공정들을 실현할 수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요새 이제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막대하게 전력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전력을 공급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과학 측면에서도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특수한 상태의 물질을 만들려면 점점 더 큰 가속기가 필요한데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이런 에너지, 무한 에너지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초대형 가속기도 지을 수가 있고, 또 우주 실험 시설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아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핵 분열이라든지 핵융합을 하는 연구자들이 이제 결국은 핵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제 송인섭 교수님 쪽은 이제 핵을 어떤 측면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그 시스템 개발과 플러스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거는 역사적으로 안정성의 증진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원자로 중에서의 90% 정도는 가압형 경수론 원자로형이 대세가 되었고, 이 원자로도형에 대한 안전 기술도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고 안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형 모드 원자로라는 분야가 다시 생기게 되었고, 거기서는 이제 물이 아닌 이제 헬륨이라든지 액체 소듐 그리고 용융량 같은 다양한 냉각제들이 설계 개념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들을 이용을 했을 때 기존 원자로와 다른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달라진 어떤 작동 조건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핵융합이 나중에 실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핵 분열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대형 원자로나 원자력 분야에서 개발되어 왔던 이상유동이라든지 아니면 액체 금속을 이용한 열전달,
많은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분리된 게 아니라 결국 많은 파트에서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핵융합 플라즈마 물리를 우리들이 분석을 할 때 그 플라즈마를 이렇게 구역을 나눠요. 이렇게 내부, 노심 부분은 이제 순수한 플라즈마 물리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둘러싸고 있는 내벽과 플라즈마 노심 간의 그 사이는 이제 유체 역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 교수님 전공하시는 열유체죠.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생 때 핵융합 연구 과제도 참여를 했었고 아, 그러시군요. 저도 뭐 핵분열로 지금 전공을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핵융합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가슴 설레고 멋진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입자물리, 고에너지 물리 쪽에서 생각하는 핵융합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혹시 어떤 핵융합의 철학적인 의미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빅뱅 이후에 우주에는 처음에 수소가 거의 75% 정도, 그리고 그거보다 하나 더 무거운 헬륨이 한 25%, 그리고 아주 극소량의 리튬,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가장 가벼운 원자들이 둥둥 떠다니는 상태였는데, 이 원자들이 중력에 의해서 한 곳에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져서 별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그 별 안에서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뭐 탄소나 산소 이런 원자들이 사실은 먼 옛날에 우주 어딘가의 별에서 융합이 돼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이제 만약에 핵융합이 없었다면 이 우주는 그냥 수소가 둥둥 떠다니는 굉장히 재미없는 세상이었을 거고요. 핵융합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주가 어떤 구조를 갖추게 되고 이제 우리 같은 생명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이 지구라는 지금 작은 곳에서 이 핵융합 과정을 실제로 이제 구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주 역사 전체에서 봐도 기적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교 교수님 말씀 들으면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데 오조도를 하고 있다고 하시고 지금도 핵융합을 가지고 뭐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저희들이 막 하고 있는데 실은 핵융합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었던 거죠. 저희는 좀 많이 불편하네요. 핵융합은 단어도 좋고 그 생명의 근원인데 저희는 단어도 분열이고 왠지 생명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분열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박사님 말씀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이제 그 별 안에서 핵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 그 언젠가 폭발을 하면서 우주에 퍼진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같은 별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별의 이웃이었고 같은 별에 있다가 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과학이 오늘 철학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은 땡땡이다. 의미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뭐 원자력 발전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핵은 다크나이트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예, 배트맨이 홀로 외롭게 어둠 속에서 고담시를 지키는 것처럼 원자력도 인류를 위해서 정말 묵묵하게 전력을 생산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나이트를 하겠습니다. 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핵분열 이거 좀 우울한데 그 뉘앙스하고 아주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핵은 작은 거인이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핵은 정말 작아요. 우리가 원자를 축구장 크기로 키웠다고 했을 때 핵은 정말 개미만한 작은 물질이지만 그 안에 이제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작은 거인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책을 쓰시는 분 표현이. 저희 다음에는 책도 쓰신 책 가져오셔가지고. 홍보해도 되나요? 추 교수님 혹시? 네, 저는 핵은 희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하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핵은 츤데레다. 다가서기 어렵고 좀 두려운 존재인데 사실은 따뜻한 존재. 무엇보다도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생명을 준 게 바로 핵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인공태양의 불씨는 아직 작지만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그 빛이 발전해서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과학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시간, 오늘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